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전엔 흐리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흐렸다 갰다를 반복할 거라고 지금 예보가 됐는데요. 오늘은요.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옆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필요하실 분 있습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2,600억 줄줄 센 문정부 신재생기금, 신재생에너지, 대표적으로 태양광 이런 사업인데요. 이걸 좀 따져봤어요. 표본으로 시군구 12곳만 조사해 봤는데도 이 정도 금액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12조 투입한 전력산업기금 12곳만 표본 조사했는데도 2,000건 이상 문제 사례를 발견한 겁니다. 만약에 전수조사할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법하게, 부당하게 뭔가 지원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말들이 좀 있었는데 뭔가 좀 확인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오겜, 오징어 게임입니다. 드라마 제목이죠. 에미상 74년 철벽을 무너뜨리다. 그동안 철벽 74년 동안 끄떡도 안 해뒀는데 무너진 겁니다, 이번에요. 우리나라 드라마죠. 자, 황동혁 감독상이고요. 이정재 주연상,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상이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비영어권 드라마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데 6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주연상, 감독상 말고도요. 다른 4가지 상을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6관왕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안 넘어가고 있네요. 자, 이쪽에 있습니다. 2단 기사인데요. 어제도 아침에 매일경제가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약간 파장이 커지고 있죠. 바이오도 미국 제조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 삼바, SK, SK바사, 약차입니다. 줄여서 한 말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초비상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우리나라 이 위탁 바이오 제품 생산 업체들인데요. 바이든 중국 견제한다는 목적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이어서 바이오까지 뭔가 미국 우선주의,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거 시급히 해결을 좀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자, 줄였다던 특활비 되레들었다. 이게 몇 년 동안 시끄러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특활비 이거 대폭 축소한다 이런 거 계속 발표도 있었거든요. 근데 되레들었다고요. 법무부는 더 챙겼다. 국방부는 별도 편성 감안하면 40억 원이 늘었고요. 국정원목 예산 증가 영향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 시대 역행한다. 지적 이거 피하기 어렵거든요. 경찰은 줄고 법무부, 해경, 관세청은 소폭 증가했다. 국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국감 시즌입니다. 아마 국감 때 굉장한 논쟁과 공방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 첫 자리입니다. 최진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오창석 전 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드라마입니다.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도요. 오징어 게임. 미국에서 열리는 시상식이죠. 에미상입니다.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목받고 있고요. 해외 언론도 지금 극찬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라서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영어권 최초의 에미상. 그만큼 이 상이요.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영어로 뭔가 대사가 들어가지 않은 드라마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요. 워낙 수준 자체가 압도적이고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비영어권 최초 에미상. 한국문학꽃이 피었습니다. 요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요거를 좀 응용을 했군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요. 이 사진 좀 보실까요? 지금 이 시상식이 열리는 과정에 이 두 명의 배우, 요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우리나라 배우인데요. 요 두 명의 배우가 이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 앞에 이 인형이 있죠. 굉장히 무섭게 생긴 이 인형. 이걸 무대에다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대 세트가 됐어요, 여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도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갑니다. 영화 기생충에 이어서 드라마까지. 기생충은 이제 오스카 아카데미상이죠. 미국 미디어 시장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자, 미국 미디어 시장.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여기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기술 제작진도 수상, 격경사다. 여기 보면 시즌2 얘기가 나와요. 황동혁 감독이 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무궁화 게임까지. 여기 보면 배우 이정재 씨의 연인 임세령과 함께한 이정재. 요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또 기업인이죠, 여기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감독의 얘기를 좀 크게 싣고 있습니다. 황동혁 감독 기다려라. 시즌2로 이번에 놓친 작품상도 받겠다. 이번에 작품상은 못 받았어요. 감독상만 받은 거잖아요. 작품상도 시즌2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수상 발표 그리고 수상자들의 소감 영어로도 하고요. 우리말로도 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담았습니다. 보시죠.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o 디렉터 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everyone. I have to say, we made all history together. And I truly hope Squid Game won't be the last non-English series to be here at the Emmys. And I also hope this won't be my last Emmy either. I'll be back with season 2. Thank you. 그러니까 이정재 씨와 황동혁 감독이 아마 예상을 하고 영어로 뭔가 이 소감 발표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엔 또 한국어로도 또 얘기도 하고요. 막 섞어서 했습니다. 요즘에 저런 국제 어떤 이런 예술 관련된 이런 대중문화 관련된 수상식, 시상식에서 한국어 쓰는 거 요새 아주 익숙해졌어요. 많이들 합니다. 드라마 자체가 한국어였으니까요. 조금 더 기사 소개해드리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 좀 잡아드릴게요. 가운데입니다. 감독 얘기입니다. 가난했던 서울 쌍문동 수재다. 그래갖고 쌍문동에 황동혁 이렇게 별명도 좀 있어요. 호러머니와 넉넉지 못한 환경인데 영화 유학도 친구들 도움으로 갔다. 자, 그리고요. 이 오징어 게임 각본 쓰고 12년 만에 투자를 받았어요. 여기에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국내에서는 투자자를 제대로 못 찾은 거예요, 그동안. 이런 거 가져가면요. 이게 되겠어? 흥행이 되나?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잡은 거죠. 넷플릭스 통해서. 1등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로 찍었다. 시즌2 시나리오 절반 정도 완성했다. 이렇게 또 소개가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어요. 자, 오징어 게임. 그리고 최근에 보면요. 우리나라 이른바 K드라마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오게임 흥행 이후 세계에서 대접받는 K 콘텐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점유율이 껑충 뛰었는데 원래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방송되는 우리나라 이른바 주말 드라마 등등등이 있는데 갑자기 연관어로 검색이 되면서 같이 덩달아 인기랍니다. 주말극도. 갑자기요. 그리고 한류도 K스토리 제작도 있더라. 여기 보면 주말극의 대표적인 이름도 적혀 있는데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많이 본답니다. 이 드라마를요. 여러 가지 이 부수적인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하평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전화 연결하고 있네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예.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우선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에미상. 이 에미상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에미상이 미국에서 그 TV 방송에 주는 상인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판 방송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이게 미국이 세계 엔터테인먼트 선도 국가잖아요. 예. 가장 시장도 크고. 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방송 대상이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상이 된 거고, 미국의 대중문화의 4대 시상식이 있는데, 예. 영화에서는 아카데미, 어. 음악에서는 그래미, 예. 공연에서는 토니, 방송에서는 에미상이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4대 상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데, 예. 미국에서는 아카데미상보다도 에미상에 관심이 더 큽니다. 어. 그래서 시청률이 에미상이 아카데미상의 2배 이상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상식인데, 이게 미국의 방송상이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방송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저기에 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예.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고 권위가 큰 그런 상이었던 거죠. 이 에미상의 에미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그냥 이름입니까? 이 에미가 예. 옛날에 TV가 굉장히 컸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 브라운관 TV였던 시절에 예. 그 TV의 영상을 구현할 때 찰상관이라고 하는 부품이 입자를 쏴서 영상을 구현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 찰상관의 별칭이 이미였었는데, 예. 그 이미를 좀 부드럽게 어감을 변형해서 에미로 바꿔가지고 상 이름을 만들었던 그 겁니다. 부품 이름에서 시작이 된 거군요, 상 이름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배우 이정재 씨와 황동혁 감독이 받은 상은 또 뭐 프라임타임상 뭐 이런 게 붙거든요. 그건 또 다른 예. 어떤 분류가 있습니까? 위상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예. 에미상이 굉장히 유명한데, 예. 근데 에미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상하거든요. 예. 이제 그 각각의 부문을 달리해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에미상이 뭐냐면 9월 달에 시상하는 프라임타임 에미상이고, 우리가 흔히 누가 에미상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 프라임타임 에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프라임타임 에미상이 2차례에 걸쳐서 시상이 되는데, 1차가 기술상이고 2차가 흔히 이제 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그 오징어 게임이 프라임타임 에미상 1차 시상식 때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 본상에서 2개 부문, 그래서 통합 프라임타임 6관왕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에미상의 종류가 많지만 그 상 중에도 약간 어떻게 보면 위상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높은 분야에서 지금 받았다는 그 뜻이네요. 자,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에미상이 엄격히 따지면은 국제 뭐 시상식은 아니고 미국 국내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말하면 이른바 표현을 치면 로컬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 위주였는데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지만 비영어권에 그동안 굉장히 높은 벽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뚫은 거다. 뭐 이런 의미 평가를 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건데, 예. 우리나라 방송대상을 하는데 외국 드라마한테 상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뭐 방송대상, 연기대상 이런 시상식들은 항상 그 나라하고 밀착된, 예. 그 나라 시청자들이 항상 보는 그 나라의 작품 위주로 시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미국의 에미상이 제 아무리 뭐 유명하고 권위가 높아도 우리가 그동안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던 건데, 예. 에미상도 한국 드라마에 아무 관심이 없었고 피차 남남이었었는데, 근데 그 에미상에서 우리 드라마가 안방을 차지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 그 에미상에서 지금 뭐 주연상을 받고 감독상을 받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우리가 뭐 아카데미 골든글러브 이런 미국 시상식들이 무슨 뭐 영어라든가 아시아에 대한 차별이 있다, 영어 중심주의다, 예.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지만 그 끝판왕이 에미상이거든요. 완전히 영어 중심, 미국 중심 예. 그런 시상식이었는데 그 장벽마저 이번에 한국 드라마가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의 안방 극장에서 가장 인기를 누린
상과 배우에게 주는 상이란 그 의미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징어 게임 뭐 연기나 작품 자체 굉장히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OTT, 넷플릭스라는 OTT가 아니었다라면은 과연 이게 이루어졌을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드라마 제작 그 투자 지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예.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만약에 국내 방송사 드라마였다면 예. 애초에 에미상에서 시장 대상으로 아예 생각을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드라마거든요. 예.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측에서 이제 시장 대상으로 그 선정이 된 거고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방송사에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인데 이게 한국 방송사에서 투자를 안 한 이유는 국내에서는 일단 뭔가 사랑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국내 시청자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얘기는 좀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좀 국내에서는- 낯설다는 건가요, 조금? 예, 국내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니까 예. 어느 한 나라에서는 주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5%만 차지하는 비주류 소재라 하더라도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5%면 굉장히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됐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투자를 못 받고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받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한국의 드라마를 넘어서서 미국의 드라마, 전 세계의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오징어 게임 성공 이후에 이른바 이제 OTT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나라가 만든 드라마가 많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인기를 누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쪽에서 돌려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런 OTT 업체들의 어떤 하청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 한국 영화 드라마 제작비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낮은 가격에 상대적으로 높은 드라마, 영화를 만드는 하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 플랫폼 자체를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터넷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가 아닌데 예. 지금 인터넷 플랫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너무 밀리고 있어서 그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 국내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차선책으로 지금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작품을 팔 때 예. 가성비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아. 해외에서 보기에 똑같은 비슷한 결과물을 내는 가운데 한국 드라마가 유난히 싸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사가는 경향이 있는 건데 예. 언제까지 가성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가성비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제작진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예.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체제로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가격을 올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한국 작품의 가치를 계속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예. 결국 한국에서 성공작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질의 작품을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예. 결국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TT 플랫폼 자체를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예. 그리고 작품을 팔 때 그 작품이 나중에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제작사가 추가 수익을 얻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인센티브와 우리나라. 관련돼 예. 있겠네요, 그거는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사 하나하나가 넷플릭스 같은 거대 플랫폼하고 협상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협상력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예. 뭐 또 제도적으로 제작사의 지분을 더 많이 인정하게 해줄 방안은 없는 건지 예.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를 누리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실리를 찾는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된다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추가 질문 있는데 일단 배우와 관련돼 있어요. 배우 이정재 씨, 스타워즈, 미국의 스타워즈 드라마에 캐스팅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하는 겁니까? 그 스타워즈라는 시리즈가 굉장히 큰 시리즈고 예.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여러 영화나 드라마들이 이제 스피노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앞으로 나올 또 다른 스피노프 드라마에 이정재 씨가 주연급으로 캐스팅됐다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 매체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예. 이 정도면 확정 아니냐. 그런데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100% 확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정재 씨가 부정은 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런 정도의 작품에서 비밀 엄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배우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공식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부정을 하지 않고 있다. 네,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이 맞는 그럼 것이 뭐가 아닐까. 있긴 있나 보네요, 정말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 예. 만약에 캐스팅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건데 이 스타워즈라는 게 그냥 인기 있는 시리즈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 미국이 역사가 짧잖아요. 예. 우리나라 장군 신화 같은 게 미국에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 건국 신화의 빈곤을 메우는 게 스타워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럴 그렇게 정도로 받아들이는군요. 스타워즈가 미국에서 어떤 신화적인 위치, 미국의 영웅 같은 그러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시리즈인데 예. 거기에 이정재 씨 한국인이 주연급으로 나온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예.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 굉장히 중요한 미국 대중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정재 씨는 완전히 세계적인 스타로 더욱 크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 스타워즈가 이정재 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를 선택한 것이다. 위상이 그런 그렇다는 얘기가 겁니까,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정재 씨한테 워낙에 러브콜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정재 씨는 지금 세계 스타로 우뚝 선 것 같고 거의 국내에서는 제3의 전성기, 세계적으로는 제1의 전성기가 이정재 씨한테 온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고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정재 씨와 더불어서 정호연 씨한테도 굉장히 큰 그렇죠. 세계적인 많은 관심이 배우들 나타나고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재 씨와 정호연 씨가 둘 다 앞으로 월드스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러니까 배우가 작품을 잡는다는 게 운이거든요. 상당 부분. 예. 앞으로 작품 운만 따른다면 정호연 씨도 굉장히 큰 월드스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좀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한국 드라마가 많아요. 영화도 좀 있고요. 혹시 내년에도 K-드라마 에미상 수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가능성이라는 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식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건데 예. 사실 홍콩 영화가 옛날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적으로 앞날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일단 그래도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한류 콘텐츠의 선전으로 인해서 예. 한국 콘텐츠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은 굉장히 호전된 상황이다. 예. 기대감도 크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작품만 만든다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좋게 받아들일 그러한 여건은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 남은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내년에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 여하에 따라서 내년의 성적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첫 주제로 에미상 그리고 오징어 게임 좀 다뤄봤습니다.